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왜 경매를 해야 되지? 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막연하게 경매를 한다. 아, 그거 돈 있어야 되나? 아니면 경매 지식이 풍부해야 되나? 어떻게 해? 그리고 아, 나는 못할 거야. 법원에 가는 것도 무서워.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는 저하고 함께 하면 하나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드려요. 제 현재 몇 년째 오랜 기간 10년 막 이상씩 고객이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저보다 경매를 더 잘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다 가르쳐 드렸거든요. 법원에서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건은 어떻게 봐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왜? 물건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게 빌라를 보냐, 아파트를 보냐, 뭐 내가 공장을 볼 거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하나 제가 다 에스코트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딱 중점적으로 내 걸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다 개인 직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도 어려워하실 거 없고요. 요즘은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 그거는 굉장히 많이 못 벌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그래도 돈을 갖고 있다 하는 분들은 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땅을 사든 집을 사든 내가 사업해서 요만큼 돈을 벌었어.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 시세 차익으로 내가 또 다른 더 큰 건물을 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재산이 늘어나는 거고요. 예를 들어보면 연예인들이나 사업하시는 분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은 고정적인 그 수입이 아니잖아. 봐요. 오늘 사업이 잘 되다 내일 잘못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예인들도 오늘 인기가 막 치솟아. 그런데 또 새로운 핫한 얼굴이 나타나면 그 연예인이 또 인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연예인들이 부동산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동산 값이 2배 내지는 3배, 4배, 5배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 돈이 시세 차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세 차익이 내 재산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10억을 투자했어요. 그게 20억으로 나한테 돌아오고요. 5억을 투자했어. 그럼 그게 10억으로 나한테 돌아오고요. 그런 물건을 잘 찾아서 싼 값에 내가 경매로 가지고 와. 그걸 약간 손을 봐서 뭐 임대를 한다든가 임대사업자로 몇 년을 하다가 몇 년 후에는 내가 시세 차익을 챙겨서 내 수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또 좀 대출 같이 받아서 좀 더 큰 건물을 하나 내 손에 쥐는 거죠. 그렇게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경매의 그 연예인 중에서 경매의 거의 신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있어. 물론 그분이 직접 물건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러진 않죠. 다 저희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전부 분석을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브리핑을 해드려요. 그럼 그분들이 그걸 보고 오케이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입찰장에 가요? 입찰이 안 되죠. 법원에. 저희가 가요. 저희가. 그래서 다 투자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가수 B씨 있잖아요. 본명이 정지훈 씨죠. 정지훈 씨 지금 뭐 예쁜 애기 아빠 되셨는데 그분이 2006년도에 그 삼성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31억 7천에 경매로 받았어요. 많이들 아시죠? 서세원 씨가 살던 집 경매를 받았는데 그게 한 10년 정도 후에 2017년일 거예요. 그때 그 어느 기업 회장님한테 75억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이 얼마가 났어요? 43억 3천이 난 거죠. 자, 단독주택이 왜 이렇게 비싸? 저기 강남잖아요, 삼성동. 그러면 내가 돈을 30몇 억을 투자했어. 그래서 75억을 받았으니까 43억의 이익을 남겼죠. 여러분 10년 동안 43억 어떻게 벌어요? 월급 중에 4억도 못 벌어. 4억도. 10년 동안 정말 내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에게 30몇 억, 40몇 억 투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연예인들도 다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내 재산을 챙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 투자에서 경매가 제일 그래도 수익이 많아요. 왜? 시세보다 싸게 사니까. 그런데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여러분이 경매 고수가 되기까지 다 제가 짚어드릴 거거든요. 이 B가 그 주택의 경매 신이라면 또 반대되는 사람 있죠. 이병헌 씨는 상가의 신이에요. 상가. 이분은 상가만 하셔. 그러니까 근린시설 이런 것만 하시는데 주로 지방 쪽을 했어요. 뭐를 했냐면 그 충남 공주국립대학교 있죠. 공주국립대에 있는 데에 건물을 큰 롯데시네마가 있는 건물을 샀어요. 2개를 샀는데 그 시가가 얼마였냐면 그때 감정가가 87억 6,700이었어요. 그런데 얼마에 받았게요? 아, 이분 경매를 좀 많이 하실 줄 아는 것 같아. 컨설팅 하신 분이 조금 많이 소스를 준 것 같아. 얼마에 받았냐면 27억 9,999만 원에 받았어요. 아까 정지훈 씨는 31억 7천만 원 깔끔하게 받았잖아요. 9999 쭉 연결했잖아. 경매는 이렇게 끝전이 있어야 돼. 끝전이. 그래서 저도 경매를 받으러 가잖아요. 2만 원 차이로 2등하고 2만 원 차이로 되기도 하고요. 너무 근소한 거는 몇천 원 차이로도 돼요. 끝에 그래서 아이 무슨 뭐 몇만 몇천 원을 왜 써요 이러는데 그날 따라 내가 예감이 오는 날은 원 단위까지 씁니다. 그렇게 해서 경매를 근소한 차이로 받는 건데 시세 차익의 31%밖에 안 되는 거에 받았잖아요.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이분이 어마어마해요. 그때만 해도 27억 9천에서 80 얼마 이게 87억 6천 88억이 되는 돈을 28억 되는 거에 받았단 말이야. 그럼 벌써 시세 차익을 60억을 챙기고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은 더 많이 올랐죠. 이뿐만이 아니고 뭐 노홍철 씨나 이승철 씨나 이런 분들 다 경매하시거든요. 그리고 간혹 연예인을 하면서 무슨 장사를 한다고 하다가 경매로 이렇게 집을 날리는 분들도 있기는 하죠. 그분들이 연예인으로 이렇게 활동해서 버는 돈을 부동산에 투자했으면 날리진 않았을 텐데 장사하신다고 또는 무슨 사업하신다고 하다가 그분들 집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집을 또 다른 연예인이 경매로 받아오기도 해요. 낙찰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큰 금액을 말씀드려서 나 수중에 2천만 원밖에 없어요. 3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경매 못 하겠네요. 이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저도요 2,500만 원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빌라를 하나 경매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끼고 경매를 받았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이제 거기서 월세가 솔솔 나와요. 근데 대출이자 갚고 대출 받은 거 이자 갚으면서도 나한테 소액의 용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 나 용돈 투자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내가 얼마 갖고 있는지 체크를 딱 해보시고 그 돈 내에서 어떤 물건을 경매를 받아서 내가 조금 그 생활비라도 좀 벌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시세 차익도 남길 수 있고 그런 물건이 있는지 혼자 막 고민하지 마시고요. 문의하세요. 제가 다 답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재정 상태에 맞춰서 또는 여러분은 어떤 물건이 당신한테 맞겠다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땅이면 땅, 빌라면 빌라, 아파트, 공장 이렇게 좀 폭넓게 그 경매에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제 고객들 중에는 이렇게 동물병원 하시던 분도 있어요. 그분은 동물병원 임대료를 한 달에 800만 원을 냈어요. 부가세 포함 880만 원. 아시죠? 동물병원 이제 주사도 놓고 애들 뭐 수술도 하면 잠깐 입원도 하고 호텔로도 쓰고 이러는데 그렇게 넓지도 않았어요. 880만 원 내는데 그분이 내가 이걸 받을 수 있겠냐?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건물 받아들였거든요. 건물 전체를 동물병원을 하고
남아서 한 2개 층은 임대도 났어요. 그럼 보세요. 내가 880만 원 내는 돈은 다 없어지는 돈이야. 그죠? 내가 취할 수가 없잖아. 열심히 동물들 이렇게 주사 놓고 이렇게 진료해서 벌은 돈을 880을 그냥 투자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대출을 끼고 건물을 샀어요. 이자가 한 달에 한 300 정도 나가요. 300만 원 정도 이자 나가고 그 다음에 2개 층에서 또 월세 수입이 한 18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180만 원 나오면 300만 원 이자 나가면 120만 내가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편하게 건물주로서 편하게 거기다 다 진료실 만들고 다 해서 그대로 내 하던 동물병원은 하고 그러면 120만 원 내고 엄청 잘 쓰는 거잖아요. 대출값, 대출비용. 그리고 그 건물이 올랐어요. 벌써. 제가 한 4, 5년 전에 받아들였는데요. 지금 꽤 많이 올랐죠. 한 50%는 올랐을걸요. 그럼 시세 차익 벌써 챙겼잖아. 수익을. 그렇게 해서 내 재산을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회사 하시는 분이 건물 받아서 4억을 옮기신 분도 계시고요. 뭐 너무 많아요. 다 말씀을 드리자면, 실예를 드리자면. 또 공장을 월 임대료를 내고 하시던 분이 공장 그 받아야 되는 타임이 있어요. 공장 그거 받으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내 건물에서 직접 공장 운영하시고 그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외환위기 때 1998년도 외환위기 때 건물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때 한쪽에서는 정말 부도가 난 회사 사람들은 뭐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가슴이 쓰렸지만 또 한편에 현찰을 갖고 있던 분들 아니면 내가 조금의 돈이라도 갖고 있던 분들은 그때 사놓은 건물로 몇 배 수익 남겼어요.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연예인 분들도 2배에서 6배까지 수익을 남기셨잖아요. 그렇게 자금은 작은 대로 금액이 크면 큰 대로 올해 한번 돈을 투자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도 외환위기 때처럼 조금 많이 나올 거예요. 경매 물건이.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또 하나는 내가 지금 현재 뭐 월세를 살고 있어. 아니면은 전세를 살고 있어. 자, 그거를 그냥 경매로 내 집을 사세요. 사서 편하게 사세요. 이자 조금만 내면 되잖아요. 그래도 은행이자가 쌉니다. 여러분, 아무리 월세가 싸다고 해도 은행이자가 쌉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살다 보면 그 집이 내 집이 되고 10년이 지나고 뭐 15년이 지나면 그게 시세 차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벌어서 갚는 거야. 그 대출을. 그러면 그게 돈 버는 거죠. 아니야. 난 대출도 싫고 경매 그런 거는 또 재수 없어서 싫어.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서 지금 5억이면 살 수 있는 집을 한 10년 열심히 돈을 모아. 그때 가면 10억이 훌쩍 넘어가가지고요. 또 돈을 모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하나 경매 받은 걸 갚아가면서 사시라고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경매에 대한 개념이 없으셔도 되고요. 경매의 기억자 모르셔도 돼요. 제가 다 지도해드리고 개인별로 다 가르쳐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하는 자만이 아름답습니다. 어떤 일이든.